여러분도 상속이 일어나시면 좀비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상속 좀비, 좀 끔찍한 표현인데 10년간 세금 갖다 바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가 실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속세 미팅을 이제 상속이 펼쳐진 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꼭 그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상 납부세 꼭 말씀드려요. 6개월 이내 준비하셔야 된다, 재차 강조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지금 혹시 자금이 있으시냐, 그다음 상속재산은 현금성 자산 있으면 우선 쓰지 말고 놔둬라, 취득세 내야 된다, 막 별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도 사실 이 가액이 너무 커요. 뭐 예를 들어서 3억, 5억 나온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3억, 5억 뉴스에서 보니까 뭐 쉬운 돈이고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막상 그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몇 억을 진짜 내라고 하겠어요? 상황에 대한 부정도 좀 일어나세요. 아니 뭐 진짜 이거 내라고 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 안 내면 가산세가 계속 쌓이다가 결국은 추후에 상속 부동산 국가에서 압류 잡아서 공매로 넘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시죠. 평생 겪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높은 세금도 당황스러운데 그걸 납부를 해야 된다니 그게 아주 갑갑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지금 아파트 상속 하나 받았는데 이거 팔아서 세금 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상황에 맞춰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라. 근데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팔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세금을 마련하셔야죠. 세금 돈이 없는데? 이거는 결국은 계속 도돌이표 도는 그냥 질문일 뿐이에요. 결국은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 어차피 압류로 넘어가는 건 매한가지니까 아주 소중한 상속재산을 못 지키는 건 매한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팔아버리는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상속이 펼쳐졌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거기서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상속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부동산 못 팝니다. 아버지랑 어머님이 용산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용산에서 팔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살아요. 그럼 자녀분이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오세요 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사실상 못 가요. 자녀분이 어머니 모시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공감하실 건데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요. 여러분들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머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은 전부 다 용산 인근에 있어요. 본인이 외로움을 좀 달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야잖아요. 교류를 해야지만 사회적 동물인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용산인데 갑자기 분당을 가라고요? 그럼 매일 용산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그걸 못 팔아요. 그 지역을 못 벗어나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상속세액이 나왔어요. 납부 금액을 쪼개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부연납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뭔가 맞는 키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상속 좀비가 되는 시작입니다. 시작. 제가 딱 보니까 3억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나올 때부터 부담을 엄청 늦게 하세요. 3억 3천만 원을 최대 11조각까지 쪼갤 수가 있거든요. 상속세 연부연납은. 처음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하면서 첫 번째 조각을 납부를 해요. 그리고 10년간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쪼개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연부연납이에요. 결국 11조각을 쪼개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 3천만 원을 예시로 들었지만 첫 번째 조각 한 조각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매년 내야 돼요. 매년 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금액의 3천만 원을 적금 넣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매년 세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딱 느끼기에 5억 5천만 원 넘어가면 이게 상속인들끼리 꼭 몇 년 지나면 싸우십니다. 자녀가 두 분이에요. 그러면 각자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한 3천만 원씩 마련해서 연부연납비를 내자라고 해요. 처음에 한 두 번째 연도까지 내요. 근데 세 번째 연도부터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 중에 한 명이 못 내요. 돈을. 너 왜 못 내냐 하니까 나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 어려워. 그럼 내가 한 번은 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도도 나 어려서 못 내겠어. 내가 두 번 내? 매년 5천만 원씩을 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너무 힘들죠. 근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있어요. 3.5%의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매년 붙습니다. 그러면 5억 원에 대한 3.5%. 첫 번째 조각 냈어요. 5천만 원. 나머지 기간 5억이죠.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5억의 나머지 첫 번째 조각이니까 5천만 원 내야 되겠죠. 5천만 원 내요. 근데 이자가 몇 프로? 3.5%. 5억 원에 3.5%니까 얼마예요? 1,750만 원 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라고 그 이자가 없어지겠어요?
4억 5천만 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3.5% 얼마죠? 1,575만 원 계속 내야 돼요. 결국 한 6천만 원 단위의 돈을 계속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봉 얼마십니까? 거기다가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통장에 꽂히는 금액 얼마세요? 6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게 상속에 대한 좀비가 됩니다. 쓸 거 다 쓰고 세금까지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은 꿈에도 못 꿔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 폭락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담하죠. 상속세 낼 때는 그게 20억이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혹시나 17억, 15억으로 빠져봐요. 그럼 내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지키고 있는가? 20억 시점에 상속세를 이미 납부를 다 하고 있는데 정말 허탈함이 아주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권하는 게 뭐냐면 종신보험 하나 정도는 자녀분들 가입하셔라. 근데 이거 종신보험 가입하려고 지금 부랴부랴 알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부모님 나이가 많으시면 종신보험 가입하고자 해도 어차피 가입도 못해요. 이 가입 조건이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상속인 혹시나 돌아가시려고 하는 지금 아버님이나 어머님 상속세에 대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고민해주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종신보험 가입 연령이 되는지조차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걸 먼저 알아보아 주시는 것도 상속인들의 다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속이 펼쳐지면 통계적으로 부동산이 70%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웬만한 분들이 마주하는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부동산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70%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데 주식이 한 20, 30% 돼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좀 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데 주식이 왜 비율이 높냐면 대기업 총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주식이 조 단위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상속세 10억, 20억 상속재산보다 몇 배가 더 높죠. 그러니까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주식 비율이 20, 30%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20억, 30억 거기다 현금성 자산 2, 3천만 원 있고 돌아가시는데 상속세 7억, 8억 나와요. 어떻게 내요? 하다못해 상속부동산은 뭘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이 대표적이죠. 무주택자는 0.96%, 그 다음에 주택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2.96,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하면 3.16%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20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3.16% 낸다 그러면 취득세만 얼마예요?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거기다 국민주택 채권 사고 뭐하고 하면 7천만 원 넘어가실 거예요. 그 부담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낼 돈도 없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여러분 계좌에 1억 원 이상의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려요. 그때 한 번쯤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결국 상속인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가 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이에요. 이것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속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큰 목돈 마련을 하는 거죠. 큰 금액 들라고 하지도 않아요. 종신보험 돌아가셨을 때 그때 5천만 원이나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말 그대로 입금이 되었을 때 그 돈으로 취득세 내고요. 상속세 일부 내면 그 돈 금방 끝납니다. 말 그대로 잠깐에 수만 번 돌리는 진짜 그 정도의 돈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하나 더 권하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이제 대부분의 요즘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나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에서 있다 돌아가세요. 아니면 이제 와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간병비나 이런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형제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속이 일어나고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3일장 치르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정신 차려보면 한 2달 지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다가 아 상속세 상담 받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나온지 알아는 봐야지. 뭐 감정평가 금액이나 아니면 뭐 보충적 평가 방법이나 어떻게 했을 때 가액이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납부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쯤에 이미 상속세 납부 기한까지는 3, 4개월밖에 남지 않을 때가 많아요. 3, 4개월 만에 몇 억을 마련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 과거에 줬던 사전증여나 추정상속재산이나 숨겨놨던 재산 걸리게 되면은 추징세액이 또 늘어나죠. 그러면 연부연납 금액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납부세액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상속세 신고 때 얘기고요. 나머지 금액 세무조사로 인해서 추징이 된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6억이 되거나 6억 5천이 된다? 그럼 1,000만 원씩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억에 여러분들 세액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연부연납이 첫 번째 조각을 납부를 아예 못하면 연부연납 신청 자체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체를 했는데 어떻게 연부연납을 받아주겠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각이라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상속인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 하나 더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고 있었어요. 조사도 끝났고. 근데 7년쯤 됐을 때 어머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땐 배우자 상속공제도 없어요. 그러면 또 상속세가 일부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상속 존비의 1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상속인들 20년간 세금만 내다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시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그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어요. 원주민이 쫓겨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상속세입니다. 나는 그 지역에 살고 싶지만 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세금 자체가 너무 고액이라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많이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납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시간들 한번 가지시라고 제가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